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또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었다. 이 부분이 시장 전반적인 강세로 나타났다가 드는데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옐런 의장의 청문회를 앞두고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호재성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저는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우선은 장중에는 3,1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까지도 보여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3,092.6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지수가 2.6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요일날 하락했던 부분보다 조금 더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래대금은 24조 정도로 최근 들어서는 거래대금이 23조에서 24조가 꾸준히 이어진다. 이런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4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6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이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1조 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제 연기금이나 투신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의 매수가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상승을 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에서는 대형 지수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면서 시장에서 3.29%라는 상승이 나타났다 되는데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시총상에서 IT 쪽에서의 강세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이쪽이 워낙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형 지수와 선물에서의 강세가 더 두드러졌다 됩니다.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3,700계약 정도 매도를 했다가 되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현물을 살 때는 선물을 매도를 하고 반대로 현물 쪽에서 매도할 때는 선물을 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순매도는 다시금 2만 1,000계약 정도까지 늘어났고 베이시스는 강보합으로 0.19%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15% 이상이 되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리율이 플러스를 보이게 될 경우는 앞전부터 특히 작년에 계속해서 베이시스 악화에 따라서 물량이 많이 출회됐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는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얼마큼 들어오느냐 또는 베이시스가 약화될 경우는 그만큼 들어왔던 물량이 다시금 출회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동향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물론 반등을 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하락분을 회복을 다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거래대금 역시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유지를 계속해서 하는 13조대를 보여줬다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을 한번 이탈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해 줄 수 있느냐 역시 중요하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선 외인들이 2,500 샀고 기관 역시 500 가까이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저께는 오히려 하락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이 부분도 있고 이제 어제 전 옐런 의장의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이기 때문에 더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들어온다가 되면서 앞전에 트럼프보다는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크게 바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자꾸 언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이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이 이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졌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국내에서는 장중에 0.7에서 0.9% 정도 선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우지수가 상승이 조금 약했던 반면에 S&P는 어느 정도 기대치 많고 올라왔고 나스닥이 시장에서 반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줬다 되는데 전 옐런 의장의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세금 인상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가 아니다. 코로나 이 사태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을 더 지속적으로 펼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라든지 이런 세금 인상이라는 부분도 지금 현재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완성차 쪽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미국에서도 GAB라든지 이런 완성차 업체가 자율주행을 한다는 부분부터 해서 계속해서 수소차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친환경 전기차 이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순수 전기차 제대로 된 모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출시된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강세를 띈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 업종으로 볼 때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헬스케어, 소재, 산업재 이쪽에 강세를 띄었고 방어주로 할 수 있는 통신이나 유틸리티, 여행, 운송 이런 쪽은 소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23.2에서 마감되었고요. 유가는 53불선까지 다시금 반등이 나왔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0.43% 소폭의 상승을 했다 드는데 실제로 이제 미증시 자체가 월요일날 휴장이었고 금요일날 하락이 좀 컸던 부분을 국내 증시가 월요일날 반영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하다 보니까 소폭의 상승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소폭의 상승 출발을 한 다음에 어저께 선반영되는 측면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90.5 정도 소폭의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1102원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103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103원을 중심으로서 계속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증시 보도록 하죠. 미증시에서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지수 결과적으로는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되면 작년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상승을 보였다가 소폭 약세됐다가 거의 반복을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는 붙는 그런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호재성 재료는 없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차익 실현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 그 부분만 계속해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단 자리대를 우선은 지켜냈다 되기 때문에 중간 마디에서 다시금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내려온다 됐을 때는 역시 이탈형이라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증시에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발생되는 부분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글로벌 증시에서가 전반적인 차익 실현이 떨어지느냐 이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도 아직까지 동일하게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P 지수 마찬가지인데 S&P 지수도 어저께 이제 0.8% 정도 상승했다가 되죠. 그래서 S&P 지수는 나스닥보다는 이제 상승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덜한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채널 패턴에서 중간 마디에서 현재는 반등이 나왔다는데 중간 마디에서 하단 자리로 떨어지느냐 역시 이 구조는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하단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11월 달부터 상승했던 추세를 우선은 이탈한다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정 형태를 기간으로 보일 거냐 가격으로 보일 거냐 이 차이가 된다는 부분 역시 동일하다가 됩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 우선은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2.5%, 2.6%라는 상승을 했고 대형 지수와 중소형, 거래소는 거의 비슷한 상승을 보여줬었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가 상승이 작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가장 강세를 띄었다라는 부분은 결국 자동차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 기아차 같은 경우가 애플과 협업을 할 때 중심에 설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자동차 쪽에서의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다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강세라는 부분이 이제 애플하고 협력을 맺을 때 국내 배터리사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관련주가 역시 강세에 띄었다 됩니다. 그다음에 철강 역시도 강세에 띄었는데 실제로 철강에서는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강세가 좀 더 두드러졌었고 그다음에 증권 역시도 요 근래 들어서 하락이 컸던 만큼 반등이 나왔다 되죠. 그리고 이제 건설도 역시 상승이 요 근래 들어서 꾸준하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건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공급을 확대한다 쪽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역시 이 업종도 강세를 띄었다 되고 항공형 역시 동일하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어제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강세로 마감됐다. 이 부분은 동일한데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띄었냐 안 띄었냐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중심의 이런 제조 쪽이라든지 산업재 그리고 경기 민감 이런 쪽이 강세에 띄었다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내수 관련이라든지 이제 방어주 상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대적인 약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수급을 바라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우선 외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 된 쪽이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해서 자동차 쪽에 대해서 매수가 강했다 됩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800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 LG전자도 실제로는 LG전자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강해졌는데 실제로 LG전자가 현재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냐면 가전업체라는 부분은 실적을 꾸준히 내는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로 바꿔간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관련해서 강세에 뛰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LG화 역시 마찬가지로 배터리 쪽에서 강세에 뛰었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리온 그룹에 대해서가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매도 좀 나왔고 SK이노베이션도 매도가 좀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조와 DB하이텍 최근 들어서 비메모리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던 만큼 차익도 일부 떨어졌다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결과를 한번 주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역시 매도 물량이 출회되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매도가 나온 종목도 있었지만 규모 자체는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간인데 기간에서는 우선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이 1조가 넘게 들어왔었다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앞전에는 대규모로 떨어질 때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받았었다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지수를 끌고 올라갔다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기간에서도 가장 많이 샀다 된 것이 기아차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많이 샀다 되고 시총 상위 삼성전자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들어왔다 되고 그리고 LG전자도 들어왔다 되면서 역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시총 상위주들에 대해서 매수가 고르게 들어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도가 컸다가 된 쪽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주회사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라는 특징이 조금은 모멘텀을 약화시켰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물량이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세트리온이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한국전력 어떻게 보면 방어주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도 역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파는 업종이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어느 정도 차별화를 주고 있다. 이 부분이 동일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다가 매도가 좀 완화된 상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삼성전자를 매도할 때도 사는 종목군들이 꾸준히 있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쪽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밸류가 좋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수혜를 받던 쪽도 있고 지분 자체가 예전에 많이 축소가 되면서 모멘텀이 형성된 자동차나 이쪽도 상당히 많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지는 구조는 어느 정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특징주로 현대모비스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현대모비스가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19만 3천 원짜리 이 자리가 매수가고 목표가 어디다 이렇게도 해드렸었는데 현대모비스를 이제 우선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하죠. 실적을 보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매출은 약 15%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근데 매출의 증가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전동화 매출 이쪽인데 이쪽에 약 48% 정도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동화 매출이 증가한다는 부분은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모듈이라든지 그 외적인 쪽에서가 계속해서 매출 성장을 이끌어 간다 되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한 5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가 나타나고 순이익이 약 62% 정도 증가한다고 전망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시장에서 코스피를 중심으로 할 때 시장에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40% 정도 전망이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시장보다 월등히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예전에 고가를 만들었을 때가 이제 2011년도 7월달 그때 41만 6천 원이 고가였는데 최근 들어서 40만 원 자리대까지 한번 왔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가 비싸냐라고 놓고 볼 때 여전히 쌉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현대차를 갖고도 설명해 드렸을 때도 동일했던 케이스지만 시장에서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자산 가치가 0.99배이기 때문에 시장 1.0배도 시장이 현재 1.3배에서 1.4배인데 시장보다도 낮고 자산 가치가 역시 1.0배 수준밖에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수익비율로 볼 때도 11.1%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 약 15% 정도 돼 있으니까 시장 대비 여전히 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 증시가 워낙에 자동차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해서 힘든 시장을 보이다 보니까 너무나 주가 자체가 바닥에 있었던 거고 평가 자체를 못 받고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실적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성장 동력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워낙에 쌌던 부분이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된 케이스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도 평가를 다시금 더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차 그룹의 주가는 사실 여전히 비싸지 않다,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왔던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가장 매물이 많았던 자리대가 이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넘어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이 가격대에서는 다시 저 역시도 재매수를 노리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 재매수가 아슬아슬하게 좀 안 된 케이스인데 추가적으로 넘어간다 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추가에 넘어가면 직전 고가를 넘어갈 수도 있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매수를 못했다 해가지고 급하게 달려든다 이게 아니라 대형주의 특징이 뭐냐면 돌파를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지지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 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눌림을 공략해도 좋은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의 이제 연간 상승률 딱 보게 되면 사실 올해 시장에서의 답은 얼추 다 나왔다고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매년 초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고 시장에서 올해의 핵심 테마, 올해의 성장 동력이 어디냐 이 부분이 연초에 거의 드러나게 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약 7.6% 정도 올라왔다 되죠. 그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 정도 하락을 했다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 구분하면 대형 지수가 8.5% 상승했고 중소형의 강세가 그래도 4% 정도 나타났다 되죠. 왜? 시장 자체가 재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평가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 증시가 여태까지 할인을 했었고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했을 때 그러면 할인 받았던 쪽이 어디냐? 그 재평가를 받게 될 경우 어디가 재평가를 받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이제 작년에 국내에서의 누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조업의 부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증시가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이 대부분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저평가를 받던 쪽이 현재는 자산 가치라든지 밸류라든 것들이 다 쌌었는데 올라갈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 모멘텀은 어디서 만들어주냐? 첫 번째가 실적이고 그 다음에가 성장 동력에서 만든다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상승을 많이 보인 쪽이 어디냐? 자동차가 돼 있죠. 그럼 자동차 쪽에서는 당연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진짜 전기차가 이제 출시가 된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자체가 추진하는 수소 전략 이 부분이 전 세계 트렌드화로 바뀌는 과정이 되고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도심 항공서비스라든지 향후 2025년까지는 모빌리티가 성장의 동력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 부분을 현대차 그룹이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대차 그룹이 가장 저평가를 받던 부분에서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 먼저 올라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세가 결국 에너지화 쪽에서가 친환경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동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는 왜 재평가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느냐? 건설은 그동안 실적을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쌌던 이유가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등이 부정적이다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바뀐다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역시 재평가 나올 수밖에 없다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대차 그룹이 다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철강에서도 현대제철이 더 강세를 띠는 거는 뭐 자산가치가 싸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현대차 그룹 아래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방수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할 종목들을 주로 업종 대표주로 얘기할 때는 현대제철을 주로 얘기하고 건설에서도 현대건설을 많이 얘기하고 자동차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쪽을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현재는 여전히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성장 동력을 감안할 때 싸다란 부분은 동일하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이제 타이밍 싸움이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어느 타이밍에 현재 중심이 된 올해 중심이 되는 녀석들을 어느 가격에 싸게 살 거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고 반대로 시장에서 제약이라든지 방어주 이런 쪽은 약하다 되죠.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증시가 재평가를 받을 때는 저평가를 받았던 종목군들이나 업종이 재평가를 받는 거지 이미 고평가가 되어 있는 쪽에서는 새로운 동력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재평가를 더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됩니다. 그래서 세스라든지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이 더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메리트가 좀 더 재평가 받는 쪽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가 대형주가 현재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 관점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가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실제로 최소 지수만큼의 수익을 냈느냐 못 냈느냐는 어느 업종을 갖고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는 올 한 해 계속 비슷하게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를 우선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어저께 반등을 하면서 3,100선을 건드렸었다 되죠. 그러면 3,100이라는 자리에서 3,130이라는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고가 대비해서 약 8% 정도 하락을 하고 그리고 어제 반등을 했다 됩니다. 근데 이 라인 때는 매물이 상당히 두껍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1월달 고가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이 2월달 고가까지도 이 현재가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우선은 이제 3,130을 넘어서 3,150짜리 때는 아무래도 매물 자체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가기 어렵다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우선은 1차 하락은 끝났다고 보는데 또 반등이 나와서 한 차례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한번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하락 자체가 2월 말 초까지 해서 뭐 2,880포인트 전후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럼 상단 자리가 3,100에서 3,150 정도를 잡고 하단 자리를 2,840에서 2,880 정도 잡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시장에서 이 구간대에서는 비중 축소, 현금을 좀 늘린다 관점으로 가고 이 중간 마디가 3,000이 조금 안 됩니다. 2,990 정도 되는데 이 라인대에서는 현금과 주식 비중 중립으로 가는 거고 하단 자리 오면은 주식에 대한 비중을 더 키운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시장에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2단 하락이 우선 끝났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보다 먼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거래소보다 조정 상승폭도 좀 작았던 그런 케이스인데 우선 2단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문제는 추세 라인대를 이미 이탈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추세 상단 자리를 막고 한 차례 정도 더 떨어져서 마무리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추세 라인대를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라인대 복귀를 못한다면 한동안 시장에서 바닥 따지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915에서 930포인트가 지지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전략을 보면은 이제 바이든 침식이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 바이든 침식이 나타날 때 차익 요구가 발생되느냐 이 부분 동일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미국에 옵션 만기일이 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실제로 어저께 미증시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변동성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고 23선에서 25선을 왔다 갔다 한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밴드는 동일합니다. 3030에서 3135포인트 이 구간대가 현재는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하단을 찍었다 되고 상단을 어느 정도 오늘 찍느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우선 앞전에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날 빠졌던 부분은 해외에서의 이슈라기보다는 국내에서의 수급이 과하게 들어왔던 부분에 따른 개인들의 어느 정도 물량이 출회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가 매수도 만만치 않다는 부분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선물 쪽에서의 동향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아까 제가 지수 밴드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재 외국인의 옵션에서 잡아놨던 밴드 비슷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1110원을 넘어간다 될 때는 조정폭이 커진다가 될 텐데 지금 현재는 1103원이라는 중심 가격에서 왔다 갔다 이게 아직까지 반복이 좀 되고 있는 케이스고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이미 40조라는 거래대금을 앞전에 지수 3,200포인트 전후 왔다 갔다 할 때 이미 만들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대금은 만들어졌고 3,150포인트 전후의 매물이 상당히 두껍다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총 최상위는 단기 매물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잘 크게 나올 것이 좀 드문다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가 어제 아무래도 애플 관련해서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동차 쪽에서는 따로 갈 수 있는데 그 외적인 쪽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똑같은 게 중대형 중심은 상대적인 상승이 낮은 업종 그리고 종목 이런 쪽을 많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지수의 밴드 자체와 뭐 지수의 밸류적인 부분을 따지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1.2에서 1.4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이 14, 15% 정도인데 그보다 낮고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이 한 번 더 재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사실 더 훨씬 더 낫다가 됩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가 요즘 강세 띄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케이스인 거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좀 쉬었다가 움직였는데 건설 다음에 조선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대별로 전략 동일한데 현재 위치에서는 주식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이라 이 부분도 동일하고요. 어느 정도 이 라인 때 보면은 주식과 현금 비중을 동일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이런 전략.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 자체가 성격이 뭐냐 이 부분인데 차익 실현의 조정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 매수하는 조정입니다. 다만 이게 업종별 종목별로 차이가 좀 많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쪽이 올 한 해 상반기 가장 좋은 쪽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조정이 나올 때도 그쪽을 중심으로 매수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급하게 할 것도 없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대비해서 스윙이 낮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 종목군들이 좋은 종목이 아니다라는 관점도 가지시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정과 반등이 왔다 갔다 할 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전략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내일 차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